안녕하세요. 최근 중국 외교 공간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각종 대사관 앞 시위들의 양상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대림동 중국 외교 공간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 잣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는 시위들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위 태극기 집회라 불리는 보수 성향 시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생겨난 보수 성향의 집회로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으로도 불립니다. 이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성조기와 함께하는 집회 문화입니다. 우익진영에서도 이단아 취급받을 정도로 성조기 부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성조기를 좋아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할 때조차 성조기를 들고 나옵니다. 자국의 태극기보다 미국 국기를 더 크게, 더 많이 드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자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에서는 자국기를 들지 상대국의 국기를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는 예외죠. 집회 때마다 광화문 광장이 집회 명당 자리를 톡 차지합니다. 집회 명당 자리를 매번 독점하는 비결이 있었는데 집회 주최 측 사람들이 2시간마다 번갈아 교대하면서 365일 24시간 내내 민원실 앞에 대기하여 오픈런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미군 기지 앞에서도 정기적으로 집회를 엽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매우 독특합니다. 항의가 아니라 지지 집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미동맹 만세, 주한미군 감사합니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흔듭니다. 반면 일본 대사관 앞은 어떨까요? 역사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으로 인해 항의 집회가 자주 열립니다. 이때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폭력이나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 시위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 시위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경제적 경쟁 심화, 사드 보복 등의 여파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반중 시위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양상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항의를 넘어 인종차별적 발언, 폭력적 행동, 심지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대표적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외교 공간 앞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를 거론하며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와 언론의 반응입니다. 중국 관련 시위에서 극단적 행동이 나타나면 즉각 혐오 시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합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같은 잣대가 다른 시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나와도 성조기를 들고 외국 세력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표현해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용인됩니다. 이런 이중 잣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먼저 이념적 편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미 성향의 시위는 우리의 전통적 외교 노선과 부합한다는 인식이 있죠. 반면 반중 시위는 자칫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합니다. 또한 시위의 형태와 참가자 구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태극기 집회는 주로 고령층이 참여하고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미지를 갖죠. 반면 반중 시위는 젊은 층 참여가 많고 더 격정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외교 인식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복잡한 애증 관계,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와 견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8월 9일 런던에 위치한 주영국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인 수십 명이 민주, 자유, 문명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중국 공산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중국 내 시위에 연대하는 해외 중국인들의 움직임이었죠. 중국 내에서는 어떨까요? 2025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쓰촨성, 맨양시의 현급시인 장유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시위에서는 일부 시위대는 시진핑 내려가라는 반정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흔들고 중국 국가를 부르며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시위대들은 자국 정부에 항의하면서도 자국 국기를 들고 국가를 불렀습니다. 이는 정권과 국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시각을 보여주죠. 과거 홍콩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홍콩 시위 영향으로 천안문 육사항쟁 추모 집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했지만 중국계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는 자국 정부를 지지하면서 외국 국기를 더 크게 드는 특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시위와 집회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념이나 대상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되죠. 둘째,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위의 성격이나 참가자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셋째, 외교 관계를 고려한다면 모든 외국 공간 앞에서의 과격 시위를 동등하게 우려해야 합니다. 중국 대사관 앞 시위만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는 없죠. 넷째, 시위 문화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자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모습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모범 국가가 되려면 이런 이중 잣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시위와 집회를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건전한 비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중국 대사관 앞 시위든 미국 대사관 앞 시위든 일본 대사관 앞 시위든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사관 앞 시위 문화의 이중 잣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발리오사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